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여기 이제 메모리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걸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을 다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서버에다가 이 터미널 설정을 SSH 터미널 설정만 해두면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우분투 서버 설치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 USB를 이 전면에 꽂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AN 서버를 도커로 미니 PC에다가 설치를 지금 성공하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NAN이 노트북의 설치가 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결국은 서버에 설치를 하셔야겠죠. 이 때문에 NAN 오피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거나 VPS 클라우드 서비스에 배포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월 최소 5불에서 6불 정도 한화로 8,000원 이상의 비용들이 매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대한 서버의 성능이 어떻죠? 사용하면 사용하실수록 매우 아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슬슬 이 서버를 내 집에, 내 사무실에 따로 설치하시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 미니 PC가 아주 저렴하게 보급이 되면서 누구나 저소음 저전력으로 서버를 설치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버 설치라는 게 여전히 인프라 전문 영역이라 여전히 어렵고 난해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 장벽을 넘으면 월 2,000원에서 3,000원도 안 되는 전기료로 클라우드에서 10만원, 20만원 정도 매월 발생하는 비용의 서버를 내 책상 위에다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니 PC를 이용을 해서 NAN 설치를 하는 전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따라오신다면 NAN 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 웹서버나 다양한 원격 서버들을 마음대로 설치해 보시면서 실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저렴하지 않은 클라우드 비용을 완전 제로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배워두면 평생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차근차근 저를 따라오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서버가 여러분들 책상 위에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네, NAN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봤어요. 이 공식 홈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docs라고 이 공식 문서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self-host NAN 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찾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NAN 이 다큐멘테이션에 상단에 보시면 chat with the docs라고 이 공식 문서들을 질의를 할 수 있는 LLM 챗봇 서비스가 있어요. 얘를 이용을 하면 이 다큐멘테이션과 대화용으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는데요. 이 NAN 셀프 호스팅에 적합한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hat with the docs 버튼 눌러서 여기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NAN 원격 호스팅 서버의 CPU, 메모리, 스토리지 같은 사양들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 권장 사양 이렇게 해서 알려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 NAN 공식 문서에서 추천하는 그 스펙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 어떤 정보보다 가장 추천할 만한 정보가 되겠죠. 최소 사양은 코어 하나의 CPU가 필요하고요. 메모리가 1기가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1기가에서 4기가. 자, 이거는 정말 최소 사양인 것 같아요. 이대로 돌리면 아마 NAN이 굉장히 느리고 뻑뻑할 겁니다. 권장 사양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여기 팀별 중간 규모, 그 다음에 대규모 이렇게 엔터프라이즈까지 이렇게 사양들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코어 수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NAN은 이 CPU의 코어보다 이 메모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팀 규모에 따라 지금 늘리고 있죠. 여러분들 서버를 좀 넉넉하게 쓰시려면 메모리가 4기가에서 8기가 그 이상은 되어야 좀 넉넉하고 좀 빠른 환경으로 쓰실 수 있고, 굉장히 헤비 유저이시라면 더 높을수록 좋겠죠. 네, 스토리지는 저장하는 용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20기가, 40기가 정도만으로도 충분한데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미니 PC가 이것 이상으로 상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중간 규모, 여러 워크플로우를 돌릴 수 있는 이 정도 규모를 한번 목표로 설치를 해보는 걸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스펙을 고르시면 되는데 나중에 증가시킬 수도 있으니까 미니 PC 여러분들의 예산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품들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알리익스프레스로 한번 접속을 해서 미니 PC 제품들을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미니 PC라고 검색을 하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여기 이제 메모리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세일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세일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8기가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8기가, 16기가 뭐 이렇게 있는데 8기가로 놓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사용 모드가 있는데 가정용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가정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그런 것들로 제품을 보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대체적으로 10만원대 초중반 또 약간 비싼 것들도 눈에 보이네요. 그 정도 예산에서 고르실 수 있고 10만원 이하의 제품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코멧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서 옆에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이 장바구니에다가 좋은 제품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NAN 원격 호스팅 서버로 사용해 좋은 제품 및 브랜드를 추천하고 고객 제품 추천해줘, 뭐 이렇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플렉시티가 이거에 대한 검색을 하고 이 NAN 서버에 좀 어울리는 그런 사양의 브랜드나 제품들을 좀 추천을 하겠죠. 자, 그거를 알리익스프레스 여기 있는 사이트에 있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 제품들을 기반으로도 또 작성을 해줍니다. 몇 가지 제품들을 안내해 주네요. 이번에는 완전히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장바구니 담아 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상세히 보죠. 제품들을, 이 사양에 맞는 제품들을 장바구니 담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자동 웹브라우징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면서 장바구니에다가 제품들을 좀 담아 줄 것 같아요. 자, 미니 PC N100 제품을 알아서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N100 제품이 이 NAN 서버를 돌리기에 적당한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좀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인텔 N100 CPU를 사용하는 미니 PC를 지금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도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들을 계속 탐색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퍼플렉시티 이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멧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쇼핑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제품들을 한번 쭉 보고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거기서 한번 디테일을 보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N150 제품도 보고 있네요. 제가 최대한 특정 브랜드를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안 하려고 해요.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들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직접 제가 탐색하는 과정들도 보여드립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또 저렴하고 또 제품들이 나쁘지 않아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미니 PC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제품들을 탐색하고 있고요. G2 미니 PC도 탐색하네요. 자, 요즘은 이렇게 저는 쇼핑을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전부 에이전트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바구니로 한번 가볼까요? 장바구니에 지금 몇 개의 제품들을 담아줬어요. 보면 GMK-텍 브랜드가 많이 눈에 띄네요. 자,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리뷰가 우수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비링크 미니 제품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N100, N150 제품들, 그 다음에 GMK-텍 G2 모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위 버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안내되어 있는 이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양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관건은 이 메모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메모리가 여기 8기가 램, 그다음에 16기가 램 이렇게 바꿔서 좀 스펙업을 하실 수 있고요.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워크플로우를 병렬로 실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워커들이, 그 서버의 워커들이 작동을 하면서 워크플로우를 하나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큐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하나의 이 작업들을 동시 처리를 할 때 이 메모리의 양이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플로우 안에서 노드들이 실행이 될 때 이 노드가 어떤 메모리의 어떤 특정 영역을 잡아먹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잠시 캐싱이 돼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 노드가 잡고 있는 이 메모리가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면 워크플로우가 뻗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품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내려오시면 이제 고객 후기들 있죠.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이용을 하면 좀 후기도 좀 분석이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리뷰들을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하면은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리뷰들이 다 이 디스플레이가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이 어시스턴트에서 한번 이 리뷰를 분석해 보라고 할게요. 이 상품의 리뷰를 분석해줘. 그리고 NAN 서버 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해줘. 이렇게 러프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게 성능 부분이죠. 네, 성능에서는 아주 충분하다는 반응. 그 다음에 조용해요. 저전력, 저소음 제품이라고 하고 발열이 거의 적다. 그 다음에 가성비 제품이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있고요. 단점들도 좀 있네요. 고사양 작업에는 맞지 않다. 저희가 근데 동영상 인코딩을 한다거나 AI 학습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NAN 워크플로우 구동이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윈도우 인증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일부 리뷰인 것 같고요. 저희는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주죠. 충분하다. OS 설치 추천한다. 리눅스 OS 설치 추천한다. 서버로서 매우 적합하다. 다중 복합 워크플로우 대용량 병렬 처리 머신러닝은 불충분할 수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아주 복잡한 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목적에는 대부분 부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들을 한 번씩 탐색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돌릴 때 필요한 메모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저장 공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리뷰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GMK텍 같은 이런 브랜드는 상당히 고객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는 브랜드여서 여러분들이 좀 신뢰할 만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사양의 CPU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플러그 유형이 이 U로 선택을 하셔야지 저희한테 맞아요. 이 우리나라의 사양에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 GMK텍 제품에서 이 G3 알더 레이크 N100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걸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NAN 서버를 설치하기 전에 가격은 실제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동작시키면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자,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미니 PC가 16기가 메모리로 맞출 경우에 동급 성능의 AWS 인스턴스에서 얼마 정도 월비용이 나올까? 이걸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시켜볼게요. PC를 서버로 설치하는 것이 가성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에이전트한테 가격 비교를 한번 요청해 볼게요. 자, 이런 서버를 저희가 임대를 하면, 클라우드에서 임대를 하면 20만원 정도 줘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걸 한번 일시 비용으로 이 서버를 12만원, 16만원 정도 선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누르면 16만원 정도 선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전기료만 내고 계속 서버로 구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엄청난 이 가성비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문한 GMK텍 이 알더 레이크 N백 제품이 와서 이걸 함께 뜯어보면서 구성품들을 확인해보고 또 스펙들을 한번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크기가 작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USB가 전면에 두 개가 포트가 있고, 크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마우스 2개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옆에 비교해 보려고 마우스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크기가 거의 마우스 크기, 이 너비랑 이 높이는 거의 마우스 크기 정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작고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상에다 놓아도 이 컴퓨터가 켜져 있는지 있는 듯 없는 듯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차지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팬이 돌아가서 열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 후면에 이제 포트들을 보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HDMI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스펙을 확인해 보니까 외장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2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포트는 2개 있어도 하나만 확장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2개가 확장이 되는 것 같고요. 후면에도 USB가 2개가 있어서 충분히 이 USB 확장이 가능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전원 연결 잭이 들어가는 구멍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어폰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탈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건 장치를 넣을 수 있는 부분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티커를 떼어보면 여기 이제 유선 랜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랜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서버를 이용할 때는 랜선으로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네트워크 안정성이 좋겠죠. 안 사용할 때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커버로 좀 가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원만 연결을 하면 무선으로 다 연결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품은 되게 견고하고 마감 처리도 되게 깔끔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다른 구성품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MI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치를 할 수 있는 혈제 프레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어댑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HDMI하고 전원, 그 다음에 철제 프레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을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 제품을 바로 모니터에 연결을 해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 바로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후면에 전원 이제 어댑터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랜선을 유선으로 준비를 했어요. 설치할 때도 웬만하면은 유선 랜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유선 랜을 연결을 해서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HDMI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몰아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렇게 블루투스를 쓰지 않고 이렇게 동그리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바로 켤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제 모니터와 결합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원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을 했고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윈도우를 리눅스 OS로 이제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윈도우의 제품 키는 미리 백업을 해두면은 나중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 키를 먼저 백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여기 있는 윈도우의 설정을 좀 마무리를 해놓고 파워쉘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윈도우 설치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계정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정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네, 윈도우 설정이 완료됐고요. 이 윈도우에서 윈도우 라이센스 키를 백업을 하고 전부 다 리눅스 OS로 포맷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쉘을 실행을 해주세요. 파워쉘을 실행을 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라이센스 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lmgr 띄고 /dlv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라이센스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정보를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분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를 준비를 했고요. 이 USB를 미니 PC에 꽂아서 재부팅을 해서 OS를 설치를 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NAN 서버를 설치를 해 볼 건데요. 네트워크 구조를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이 화면에 네트워크 구조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이 NAN 서버에 접속하셔야 되잖아요. 네, 인터넷망으로 접속을 할 때 IP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주소를 입력을 해서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서 이 주소를 이 IP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 주소는 원래는 이제 유료로 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유료로 구매를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 비싸진 않거든요. 아주 저렴한 거는 1년에 한 5,000원 정도 선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요. 각 이런 도메인 판매하는 이제 사이트들이 있죠. 뭐 가비아 같은 이제 국내 사이트도 있고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 도메인을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최대한 권장드리고, 사실 무료로도 수요를 받을 수 있고요. 이번 과정은 무료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로도 충분히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DocDNS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총 두 가지의 도메인 주소를 발급받을 거예요. 일단 코드, NAN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VS 코드 서버를 설치할 거고요. 하나는 저희의 이제 목표인 NAN 서버를 설치해서 거기다 주소를 연결할 겁니다. 자, DNS를 통해서 이제 공인 IP로 변환이 돼서 이 공유기로 들어가게 되죠. 이 공유기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 공유기는 이 네트워크에서 라우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휴대폰이나 집에 있는 스마트 TV나 태블릿이라든지 또 PC, 이런 것들이 다 이 공유기를 통해서 이 공인 IP로 나가게 되는 건데, 여러 개 이 공인 IP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각 디바이스로 신호를 포워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매핑 테이블이 이 안에 존재하고요. 이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내부에 이제 사설망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사설망은 여러분들만 접속할 수 있는 망입니다. 192, 168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뒷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의 공유기에 따라 조금 값이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신 미니 PC가 이 내부 사설망에 어떤 주소를 받아서 접속이 될 겁니다. 그 주소를 이제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예시로 100번 주소를 넣었는데, 여기 있는 주소는 여러분들의 공유기가 자동으로 발번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 미니 PC 안에 저희가 캐디라는 프록시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 미니 PC 안에도 서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각 이제 목표에 따라서 다르죠.
목표에 따라서 어떤 거는 VS 코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건 NAN 서버로 사용할 수 있고 이번 과정에서 다루지 않지만 뭐 홈페이지를 웹 서버를 또 호스팅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로 프록시의 역할을 해서 또 여기에서도 포워딩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훈련을 하시면 꼭 미니 PC가 아니더라도 일반 데스크탑으로도 이렇게 서버 구성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동일합니다. 과정은. 그리고 NAN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네트워크 지식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원격 서버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축 프로세스를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프로세스는 일단 미니 PC 준비되셨죠? 그리고 저와 함께 리눅스 서버 부팅 디스크 USB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윈도우의 제품키를 좀 백업 받고 그 다음에 리눅스 서버 설치를 하는 과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기에 포트 포워딩을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이 공유기에 접속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공유기 제품마다 좀 화면이 달라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거의 메뉴는 동일한데 화면의 이제 스타일과 디자인, 위치가 좀 다른 점만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공유기의 환경에 맞게 이 내용을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터미널 설정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컴퓨터로 이건 서버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서버 컴퓨터를 저희가 직접 접속해서 켜서 들어가서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서버는 더 이상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서버에다가 터미널 설정을 SSH 터미널 설정만 해두면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설정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초기 보안 설정 해주고요. 미니 PC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은 이제 어펜딕스로 제가 작성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으로 뒷부분의 작업들을 하실 분들은 이 바이브 코딩 도구도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이제 노트북으로 접속해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덕 DNS 도메인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VS 코드 서버 호스팅을 할 건데 이 작업을 왜 하게 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문서들을 이 서버에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리눅스에서는 빔 편집기라고 전용 편집기가 이미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리눅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편집기인 VS 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VS 코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을 이 과정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꼭 빔 편집기를 직접 사용하시지 못하더라도 일반 편집기로 텍스트 문서들을 서버에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넣었고요. VS 코드의 환경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정에서는 이 도커를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도커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와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커를 설치할 때는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AN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NAN에 접속을 해볼 겁니다. 접속해서 웹훅 트리거가 잘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요. 설치만 되면 끝이 아니죠. 앞으로 이제 NAN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그 NAN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유지보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버나 여러가지 유틸리티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개발자가 아니신 일반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스킵하고 그 다음 과정부터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퍼블릭 IP라는 게 있고 프라이빗 I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IP는 인터넷망에서 이 각 가정이 이제 부여받으신 거예요. ISP 서비스를 해주는 곳에서 이 각 가정에 이제 고유한
IP 주소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걸 통해서 접속을 하게 돼요. 자, 외부에서 우리 집 공유기를 찾아 들어올 때 사용하는 유일한 고유한 주소겠죠? 자,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사설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공유기를 통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공유기로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붙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공유기 안에 그럼 기기들에게도 주소가 다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주소의 모양이 192168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접속 주소를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무료로 받을 거예요. DuckDNS라는 무료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할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제 보면서 또 익혀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서비스들은 저희 우분투는 리눅스 프로그램 중에서 리눅스 배포판 중에서 하나입니다. 특정 회사예요. 리눅스 배포판을 제공해주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캐디라는 웹서버 혹은 이제 프록시 서버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치할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그 하나의 PC 안에 여러 개의 서버를 구동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접속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NA에는 여러분 혼자만 단독으로 쓰실 수도 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붙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서버의 특징이죠. 그다음 도커는 여러분들이 이 도커에 대한 사전 지식은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램을 하나의 컨테이너라는 박스에 담아서 가동을 시켜요. 가상 컴퓨터가 컴퓨터 안에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 가상 컴퓨터에 있는 환경을 동일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사용자나 리눅스 사용자나 맥 유저들이나 동일한 가상 환경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배포하는데 이 환경의 문제들을 회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커로 만들게 되면 다른 프로젝트랑 충돌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de.js를 설치할 건데 이 Node.js라는 거는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이고요. NAN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이 Node.js를 기반으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 도구를 저희가 한 3개 정도 쓸 거예요. UFW라고 하는 이제 방화벽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즈 사용자분들이 윈도우즈 방화벽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fail to ban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서버를 운영하시다 보면요, 이제 외국의 러시아나 중국의 해커들이 이렇게 접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서버 운영이라는 건 그런 부담감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SH, 자, 저희가 터미널로 접속할 수 있어요. 서버에 처음에는 이 터미널로 접속을 해서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VS 코드를 설치해서 이제 화면으로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명령어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어요. 예, 여기에는 SSH와 관련된 명령어, 그 다음에 여긴 도커 컴포즈와 관련된 명령어,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제 그 리눅스 안에 서비스를 켜고 끄고 재시작하고 하는 그런 명령어를 systemct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요. 그 명령어들에 대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프로그램마다 포트 번호를 저희가 부여해줘야지 그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포트들이 각각 어디에 사용되는지 제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걸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가정할게요. 그랬을 때 이 IP 주소는 도대체 뭐지? 그랬을 때 인터넷의 집 주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 들어갔으면 어떤가요? 또 방이 있죠? 그 방을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메인 주소를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복잡한 주소를 주는 게 아니라 도로명 주소, 아주 편한 주소, 찾기 쉬운 주소, 이런 거를 부여해주면 이 집을 찾아오기 좋겠죠. 그 다음에 프록시,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요청을 적절한 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프록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령어를 쓸 때마다 sudo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나씩 앞에다가 적어줘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이라는 거를 저희가 부여받아야지 그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눅스도 이렇게 사용자들의 권한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sudo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기본 원칙이 있는데 서버는 필요한 포트만 열어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너무 똑같거나 쉬운 걸로 작성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튜토리얼을 보면서 하나씩 가볼까요? 저희가 이 부팅 디스크 준비했고요. 네, 윈도우즈 제품키 백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우분투 서버 설치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 미니 PC를 구동하기 전에 여기에 리눅스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 리눅스의 이미지를 USB로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리눅스 배포판 중에 우분투를 사용할 거고요. 지금 다음과 같은 이 사이트로 입력해 들어와 주시면 우분투 서버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그 중에 우분투 24.04.3 LTS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을 것입니다. 이 화면으로 돌아주시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3기가 정도의 파일입니다. ISO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받으시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부팅 디스크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받을 건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윈도우 버전과 이 맥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원을 하는 발레나 이처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URL 주소는 제가 매뉴얼에도 남겨놨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itch.balena.io라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파일이 준비가 되실 거예요. 지금 맥 유저분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을 옮기셔서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윈도우 유저도 이렇게 동일하게 받아주시면 되고 받으신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 프로그램에서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맥 유저분은 이렇게 해서 디스크 유틸리티로 열어보시면 꽂아 놓으신 USB가 인식이 되실 거고요. 그 USB를 이 우상단에 보면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이 지우기를 눌러서 이 포맷을 MS-DOS FAT32로 놓고 지우기를 눌러서 포맷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포맷 타입을 요걸로 맞춰 주셔야 돼요. 윈도우 유저분들은 이 탐색기를 여셔서 이 왼쪽에 USB가 인식이 되었죠. 이 USB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이 팝업에 이 포맷이라고 찾아서 포맷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 FAT32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나서 바로 포맷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맷을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발레나 이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윈도우 사용자, 맥 유저 모두 동일한 과정입니다. 플래시 프롬 파일을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셨던 이미지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렉트 타겟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포맷하셨던 USB가 장치가 보이시면 체크를 하시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플래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미지 생성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암호를 요구해서 암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암호는 여러분들 시스템, 맥 OS 시스템 암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생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는 부분은 스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모두 점검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미지 생성이 되고 나서는 USB를 안전하게 해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니 PC에 이 USB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USB를 이 전면에 꽂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어 선택이 있는데요. 언어 선택에서 잉글리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키보드 레이아웃인데 키보드 레이아웃도 디폴트로 none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은 윈도우 서버의 그 크기를 권장으로 할지 최소화 설치를 할지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유틸리티는 설치되어 있는 우분투 서버 권장 설치를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랜선을 연결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실 거라면 여기에서 와이파이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유선랜을 연결해서 이 과정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선랜으로 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소가 192.168.219.112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엔터를 치겠습니다. 프록시 어드레스 부분은 비워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미러 URL을 지금 이제 찾고 있는데 그냥 바로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Continue. 다음은 지금 전체 디스크를 쓸 것이냐 설치할 때 전체 공간을 쓸 것이냐 부분이고요. 이 상태 전체로 선택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지금 파티션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 디바이스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500기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미니 PC의 하드디스크고요. 두 번째가 USB 30기가 정도 되는 부분이 USB의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상태를 디폴트로 두고요. 여기에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one을 눌러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경고창이 뜨는데요. Continue를 눌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정입니다. 계정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단테라고 입력하겠고요. 서버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제 이름에다가 미니 서버라고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해서 붙여줄 거고 여러분들이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네임도 그냥 단테라고 저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도 복잡한 보안성이 있는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내용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ontinue. 오픈 SSH 서버를 설치할 것이냐 여기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설치한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가지 추가 설치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스킵하고 탭을 눌러서 Done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설치가 된 것 같고요. 리부트 나우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요거를 선택하시기 전에 USB를 뽑고 이 리부트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치 과정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뽑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USB 뽑았고요. 리부트 나우 누르겠습니다. 재부팅을 했고요. 계정을 입력받죠? 프롬프트에다가 계정을 입력하겠습니다. 패스워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이 됐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이 이렇게 보이죠? 자, 아직은 저희가 이 서버에 붙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노트북에서 이 서버로 접속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령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클리어라고 입력하면 이게 화면을 전체 지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할 건데요. 이 컴퓨터가 지금 네트워크가 접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정보를 확인하는 툴을 설치를 해볼 거예요. 설치를 하기 전에 자, 이 우분투를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눅스를. 자, sudo app update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우분투를 한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udo app upgrade 라고 하고 -y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패키지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sudo app install net tools 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럼 네트워크 툴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네트워크 툴을 설치하게 되면요. 자, ifconfig라는 명령어를 쓰실 수 있고요.
어떤 주소로 접속되어 있는지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92, 168, 219, 112라고 미니 PC가 이 주소로 사설망에 등록이 된 거예요. 이걸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선랜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무선으로 접속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무선으로 접속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무선으로 접속할 땐 sudo app install network manager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엔터 설치하시고, 예, 설치가 끝나신 다음에 nmcli de 4v wi-fi 리스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예,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dev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게 와이파이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와이파이 목록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를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서 와이파이 커넥트라고 하고 이렇게 쌍따옴표 여시고 그 다음에 접속할 와이파이의 SSID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 중에 저는 단테 언더바 와이파이, 자, 이런 이름으로 접속을 하겠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접속이 되실 겁니다. 무선으로 사용하실 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시기 전에 IP타임의 공유기의 포트 포워딩 설정을 모두 완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와 함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기에 접속을 해볼 건데요. 노트북에서 이 사설망에 이 공유기에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접속하실 때는 거의 공유기마다 조금 다르지만 마지막이 1번 주소를 가지고 있고 192, 168.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공유기마다 좀 설정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 미니 PC를 설치하고 IF 컴픽으로 주소를 확인했었을 때 그때 219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19로 선택을 하시고 뒷부분에만 1번으로 해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LG 제품을 쓰고 있어서 공유기의 화면이 이렇습니다. 관리 화면이. 근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각자의 공유기 관리 웹 콘솔에 접속하시게 될 거예요. 구조와 이 모양은 좀 다르지만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LG 공유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화면은 다르지만 그 동일한 기능을 찾아서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화면을 들어오기 위해서 암호를 입력해서 접속을 했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냥 접속은 안 되실 거고 공유기 뒷면에 이 웹 콘솔로 접속할 수 있는 암호가 함께 기재가 돼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이 웹 콘솔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메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찾으시냐면 NAT 설정이라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돼요. 또는 포트 포워딩이라고 되어 있는 설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NAT 설정을 찾아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화면의 모양은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기능은 똑같습니다, 거의. 자, 그러면 여기에다 포트 포워딩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추가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포트를 22, 요게 이제 SSH 터미널 포트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미니 PC의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저희가 112번으로 확인했었거든요. 예, if config라는 명령을 확인했던 그 주소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나 해줍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80 포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0 포트는 웹서버로 사용하는 포트 번호예요. 저희가 NAN을 이 브라우저로 접속할 거잖아요. 브라우저는 이 80 포트 번호가 있어야 돼요. HTTP 포트 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주소 동일합니다. 192, 168, 219 라고 하고 이 부분에 112라고 입력하고 내부 포트 번호 동일하게 80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443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게 HTTP
HTTPS 보안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머지 동일하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포트 번호 443으로 입력해서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작성이 되신 거고요. 이렇게 되신 거 확인하신 다음에 설정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걸 누르면 공유기마다 다르지만 공유기가 한번 재부팅이 되실 거예요. 그때 잠깐 인터넷이 끊기실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 1분 정도 지나면 다시 공유기가 재부팅이 되면서 인터넷 접속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요. 주소가 이 디바이스들이 이 공유기에 접속될 때 주소를 이제 발급받는데 이 주소가 매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를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112번 주소로 보내려고 하는데 미니 PC가 주소가 바뀌어 버렸다면 보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정할 건데 여기 상태 정보 보시면 DHCP 할당 정보 요런 항목을 찾아주세요. 예, 다 있으실 거고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진입하시면 자, 다음처럼 DHCP 할당 정보 해서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접속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제 집에도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 단테 미니 서버가 지금 눈에 띄네요. 자, 여기가 지금 112번으로 할당을 받았어요. 그죠? 얘를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고정할 때는 여기는 맥 주소를 이용을 합니다. 이 맥 주소를 확인을 해서 고정 할당으로 가보세요. 고정 할당에서 맥 주소 검색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자, 여기에서 자, 선택을 해서 자, 요거죠? 예, 선택. 그러면 할당할 IP 주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 기능이 공유기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동일한 기능이 똑같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미니 PC는 여기에 접속할 때 이 IP 주소로 고정 할당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이용을 할 거고 여기 또 설정 적용을 눌러서 공유기를 재부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기를 재부팅하고 다시 접속해서 공유기 설정을 끝냈습니다. 자,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고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미니 PC로 돌아와서요. SSH와 방화벽 설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이 화면에서 SSH가 지금 작동을 하는지를 볼게요. 자, 이게 되어야 저희가 노트북에서 접속을 하는데요. sudo systemctl status ssh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암호를 입력받죠? 자, SSH 서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자, 키보드 방향키 위쪽으로 하시면 작성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스타트로 명령어만 바꿔서 실행을 하시면 이 SSH 서버가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액티브 상태가 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방화벽을 활성화를 해볼 건데 방화벽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sudo ufw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status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방화벽이 지금 꺼져 있어요. 이 방화벽을 실행해 볼게요. 여기 있는 스테이터스 지우고 enable로 명령어를 고쳐서 씁니다. 그러면 예, 방화벽이 다시 작동하게 됐어요. 자, 다시 스테이터스 하면은 작동된 걸 볼 수 있죠. 활성화가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특정 포트를 열어줘야 돼요.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그 포트로 접속이 안 되거든요. 자, 접속하는 명령어는 ufw allow라고 예, 하고 ssh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ssh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NAN을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80 포트랑 443 포트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서비스명으로 입력을 할게요. HTTP 예,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요. HTTPS 또 추가를 해줘요. 자,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스테이터스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세 가지가 각각 V4, V6 버전으로 IP 주소에서 포트 번호를 열어줬습니다. 예, 자,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화벽 설정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와서 이제 접속을 해봐야겠죠? 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으로 와서 이 미니 PC로 SS 터미널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SSH 단테 하시고 저희가 192.168 219.112로 했었죠. 자, 이렇게 접속을 해볼게요. 자, yes라고 해야겠죠. 암호를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서버로 접속이 잘 됐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접속했는데 이렇게 이제 암호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보안적으로는 이 암호보다 인증 키를 기반으로 SSH를 접속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 인증 키를 한번 만들어서 접속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요. SSH 하고 keygen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t rsa -b 2048 하고 -f 물결 /1.ssh 여기에 이름을 정해 주시는데요. 이름을 미니 PC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개키와 비밀키 쌍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저는 기존에 만들었던 게 있어서 덮어 씌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오, 엔터를 2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개키와 일단 비밀키 두 가지를 생성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개키를 서버에다 저장을 하고 이제 비밀키를 이용을 해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개키를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복사를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ssh copy id 하고 i 하고 저희가 요렇게 자, 여기에 공개키를 이런 식으로 -i 파라미터에다가 넣어주고요. 경로를 그 다음에 접속 주소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암호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개키가 이 미니 PC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인증키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H 띄고 자, 키는 -i 옵션을 줍니다. 그 다음에 SSH ID 그 다음 미니 PC라고 이름을 지었죠. 하고 그 다음에 192.168.19.112 자, 요렇게 한번 접속해 볼게요. 네,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됐습니다. 네, 암호로 접속하지 않고 인증 키를 기반으로 해서 접속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인증키 기반으로 해주시는 것이 보안적으로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이 되셨으면 바이브 코딩 2를 먼저 좀 설치를 해 볼게요. sudo 명령을 쓰시고 그 다음에 app install curl ca certificates gnu pg-i 그 다음에 curl s 자, 저처럼 쓰시면 이제 Node.js 22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Node.js를 먼저 깔으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명령어를 제가 함께 드리는 튜토리얼에서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네, 자, 그러면은 install node.js NA에는 node.js 기반으로 구동되는 서버이기 때문에
반드시 Node.js는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도커로 실행하기 때문에 이 Node.js를 직접적으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지만 바이브 코딩 툴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Node.js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 설치가 됐고요.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드 띄고 v 22버전이 설치가 잘 됐죠. 자, 노드 패키지 매니저도 설치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치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브 코딩 툴 중에서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를 유료로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유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제미나이 CLI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둘 다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sudo npm install 글로벌을 뜻하는 -g, 그 다음에 anthropic vi cloud code. 자, 요렇게 입력하시고 설치하시면 클로드 코드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된 것 같아요. Anthropic AI 저기 npm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서 이거는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클로드 코드가 접속이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잘 접속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클로드 코드로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유료 사용자시라면 클로드 코드 이런 식으로 어카운트로 클로드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양만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URL 주소 나왔고요. 요거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생략을 하고 우리 제미나이 CLI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이번에는 sudo npm install -g 하고요. 골뱅이 google CLI.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치가 잘 됐습니다. 접속을 제민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login with 구글 계정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미나이 API 키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1번을 써볼게요. 여러분도 1번으로 해서 무료로 한번 써보도록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URL 주소가 나오죠? 그러면 자,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를 복사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자, 로그인. 네, 그럼 카피 버튼 누르시고요. 코드를 여기다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브 코딩 툴을 설치하셔서 뒷부분의 과정들을 바이브 코딩 툴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희는 바이브 코딩으로 하는 방법들은 추후에 다루고 먼저 하나씩 순차적으로 직접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DNS에서 도메인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도메인을 준비를 해서 NAN 서버에다 연결하고 VS 코드 서버에다 연결하는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사이트가 DNS.org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무료로 여러분 도메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좀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또 마침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사이트가 다운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 DNS 예제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사이트 다운이 되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럴 때 또 대안으로 DSec이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DNS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dsec.io로 들어가시면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해주시면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가입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요. 여러분들 요 세 개 중에서 register new domain under DIN.io 여기서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여기에 이름을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지어주셔서 다른 분들과 충돌이 나지 않게 생성이 안 됩니다. 선점되어 있는 것은. 자, 저도 생성이 안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체크 해제, 여기는 체크를 해주시고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옆에 캡차를 자 리셋 리퀘스트가 갔대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메일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메일을 확인해서 여기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됐고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로그인이 가능해지고요. 자 로그인이 됐고요. 여기에 벌써 도메인이 발급이 되었죠. 이 도메인 발급된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ns라는 레코드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요건 그대로 두시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A 레코드로 두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예제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NAN으로 쓸 도메인 주소랑 VS 코드 서버로 쓸 두 가지를 발급을 해볼 거예요. 자, NAN이라고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공인 IP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공인 IP 주소는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자, 새 탭을 여셔서 ifconfig라고 하고 .me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공인 IP 주소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카피하셔서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하나 등록됐어요. 하나 더 등록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이고 IP 주소 동일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름만 이쪽에 코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IP 주소랑 이 도메인 주소가 연결이 돼서 이제 DNS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의 과정을 이 주소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주소는 현재는 연결이 안 돼 있지만 NAN Antelabs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앞부분만 코드로 바꿔주면 VS 코드 서버로 연결할 수 있는 도메인 주소를 발급받게 되는 거죠. 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서버로 설치를 해 볼 거예요. 자, VS 코드를 설치하시기 전에 제가 제공해 드린 튜토리얼 문서로 한번 가보세요. 자, 저도 이렇게 문서로 왔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작성해야 될 이렇게 명령어들을 이렇게 카피해서 이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세요. VS 코드 서버를 설치하는 명령어입니다. 원격으로 VS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 저희가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VS 코드에 이제 암호를 설정을 해줄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이 cat 명령어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cat 명령어를 복사를 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자, 이 파일이 지금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지 볼게요. 자, 여기에 코드를 먼저 이걸 작성해야겠네요. 이 VS 코드 서버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실행을 하기 위한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자, 얘를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위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주세요. 얘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생성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ls-al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되어 있죠. 이 파일을 이제 저희가 제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파일을 이제 제작성을 하기 위해서 cat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꺽쇠 그 다음에 띄고 이 파일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파일의 이 경로 주소를 입력을 하고, 자, 여기다 저희가 새롭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이 샵으로 이렇게 줄을 제가 구분을 지어줬어요. 이 내용 빼고 이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있는
패스워드 부분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스워드로 변경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안 되겠죠. 예, 저는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께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ert 하고 나머지 false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입력을 하시고, 자, 엔터 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 이렇게 내용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VS 코드 서버를 한번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그냥 봐보고, 자,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자, 이 명령으로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암호를 변경했기 때문에 얘를 재시작을 할 겁니다. 재시작을, 자, 리스타트 명령을 주고 요렇게 입력을 해줘요. sudo systemctl restart 코드 서버.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는 여러분들의 사용자 이름으로 이렇게 골뱅이 하고 작성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코드 서버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예 같이 띄워서 복사하면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캐디라는 프록시 서버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자, 클리어 하시고 화면을 정리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자, 그러면 캐디 서버를 설치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어를 그대로 하나씩 입력을 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캐디가 잘 설치됐는지 활성화됐는지 상태를 보겠습니다. 활성화가 잘 됐고요. 컨트롤 C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터미널 프롬프트로 나오고요. 캐디하고 버전이라고 이어서 쓰면 캐디의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다 되시고 나서 한 가지 더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sudo cat까지 여기까지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어서 이 파일 내용을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엔터를 치시고 지금 permission denied가 났어요. 여기가 vi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해볼게요. sudo 하고 그 다음에 vi dc 캐디 파일. 자, vi 편집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cat 명령으로 지금 바로 어려워서 vi 편집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빔 편집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편집창이 나오고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모드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 줄로 가셔서 영문자 5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편집 모드로 바뀌고 밑에 여기 인서트라고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삭제하시고 여기다가 옆에 있는 이 내용을 붙여 넣을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DNS org에서 발급받으신 그 도메인 주소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8080이라고 되어 있는 포트에 VS 코드용 주소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NAN 서버에다가 연결할 주소는 이렇게 5678이라고 로컬호스트에다가 포트를 명시해서 리버스 프록시 띄고 로컬호스트 5678 이렇게 두 가지로 쌍으로 작성을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저는 주소를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제 주소랑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소로 변경을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전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붙여 넣었으면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르면 다시 이 편집 모드를 나오게 돼요. 편집 모드를 나와서 Shift 콜론을 눌러서 밑에 즉 커서가 이렇게 위치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WQ라고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빔 편집기 사용법을 조금 참고하셔서 꼭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리눅스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이 작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VS 코드 편집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이 캐디를 저희가 한번 설정 파일을 바꿨으니까 이 캐디를 한번 재시작을 해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면 이 캐디를 여긴 스테이터스를 리스타트로 해서 재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시작하고 다시 활성 상태를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 요 주소로 접속이 되는지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거를 자, 이렇게 VS 코드로 접속이 되죠. 자, 여기다가 비밀번호만 입력해 주면, 자, 제가 아까 패스워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VS 코드 환경으로 바로 접속이 되죠. 자,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새 탭으로 좀 바꾸고 이 매뉴얼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이 됐으면 경로를 열어야 되겠죠. 이쪽에 파일 여셔서 오픈 폴더, 예, 요걸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메뉴를 찾으시고, 자, 여기가 여러분들의 사용자 루트 홈 디렉토리입니다. 여기로 OK 버튼 눌러서 이 VS 코드가 저 폴더를 중심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리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VS 코드를 이용해서 이 터미널의 작업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터미널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하고, 자, VS 코드에서 이제 작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폴더를 NAN이라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NAN이란 폴더가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지셨으면 이 폴더에 이 프로젝트를 열 예정입니다. 이 폴더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열 거예요. 자, 오픈 폴더 다시 누르셔서, 자, 하나씩 들어가셔서 NAN 찾으시고 여기에서 다시 프로젝트를 새로 열겠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폴더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밑에는 VS 코드의 밑에는 이렇게 터미널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편리해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VS 코드는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익히셔도 돼요. 자, 근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필요한 부분만 함께 설치를 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 준비를 해놨는데 확장 프로그램 몇 가지 좀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커, 파이썬 디버거, 야멜, 그다음에 ESLint, 프리티어, 요 정도의 확장 프로그램은 설치를 해놓으면 VS 코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설치를 같이 해보죠. 여기 있는 extensions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누르고 파이썬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MS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톨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파이썬 디버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예, 이것도 역시 이렇게 인스톨 눌러서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여기 도커, Azure Tools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멜이라고 입력을 하면, 예, 여기 야멜 레드햇이라고 되어 있는 요 확장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Lint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자, ESLint라고 하면 여러 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기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이걸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티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상단에 있는 이곳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VS 코드 확장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도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여기 도커 설치 내용들을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를 설치할 때 암호를 입력합니다. 네, 도커 설치가 마무리됐고요. 다음으로 도커의 이 서비스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클리어 해서 좀 정리하고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정상 작동되고 있어요. 바로 설치와 함께 자동으로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유저가 이 sudo라는 관리자 권한 명령어를 붙이지 않고도 도커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커 그룹에다가 유저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 내용은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명령어를 같이 입력해줘야 바로 적용이 돼요. new group docker. 자, 이렇게 해두시면 이제 바로 도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저 도커로 이제 서버를 구축할 겁니다. NAN 서버를 구축할 건데, 두 가지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env 파일,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YAML 파일 두 가지를 입력해야 되고, 이 내용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여기다 미리 기재를 해 두었고요. 공식 문서들을 참고해서 워커를 이용해서 성능이 좋은 NAN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환경 구성을. 자, 이 상태를 이제 하나씩 복사를 해서 만들 건데요. .env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적으로 되게 중요한 파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튜토리얼로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 내용은 이제 탈취가 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new 파일 또는 여기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다가 .env 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env 파일은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터미널 좀 내리고요. 지금 제가 작성했던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셔야 될 부분, 이 DB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혹여나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패스워드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크립트 키를 이제 작성을 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명령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튜토리얼 가시면 여기에 openSSL rand -base 64 4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하시고 터미널 창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되죠. 자, 이 내용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랜덤하게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른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요 부분도 이렇게 탈취가 되면 안 되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록시 뒤에서 외부 접근 도메인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DocDNS에서 발급받은 그 주소로 바꿔 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를 단텔랩스라고 -nan 요렇게 해서 주소를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소로 바꿔 주시면 준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파일입니다. 두 번째 파일은 docker -compose YML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여기 고래 모양의 분홍색 고래 모양의 파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문서에다가 작성해 놓은 이 전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하셔서 붙여 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붙여 넣고 여기에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은 수정하시는 부분은 이 도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해서 또 커스텀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 튜토리얼에 맞춰서 작성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둔 것이니까 그렇게 여기를 이제 수정하셨다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요.
그 다음 명령어 docker compose of -d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준비하시고 나서 해당 폴더에서 명령을 실행해 주셔야 되는데 docker compose of -d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이미지부터 준비를 합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커 컴포즈 YAML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이 설정 내용대로 컨테이너들을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잠시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 뜬 부분은 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문서에는 이 부분을 삭제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자, 지금 컨테이너가 올라갔습니다. 컨테이너가 올라갔고요. 이 컨테이너가 잘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docker compose 띄고 ps라고 입력을 하면 지금 실행 중인 컨테이너들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컨테이너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컨테이너가 동시에 실행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잘 실행이 됐고요. 로그를 보겠습니다. docker compose logs라고 입력하시고 띄고 -f를 붙여주시면 실시간 로그를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로그들이 이렇게 작성이 된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네, 여기 접속 주소도 안내를 해주고 있죠. 자, 요걸로 접속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NAN 서버가 정상 작동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이렇게 NAN 서버를 도커로 미니 PC에다가 설치를 지금 성공하신 거거든요. 대부분 여기까지 가면 거의 다 성공을 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게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네, 하고 이제 관리자 어카운트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스킵하고, 요렇게 스킵하고 들어가시면, 자, 요렇게 원격 서버에 지금 저희가 무료로 제공받은 이 주소를 가지고 원격 서버를 구성을 이제 완료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잘 동작하는지. 워크플로우를 하나 생성하시고요. 항상 꼭 테스트 하셔야 되는 게 웹훅 노드가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웹훅 노드 한번 볼게요. 웹훅 노드 이렇게 검색하셔서 추가하시면 이게 테스트 요 URL이 지금 저희 도메인 주소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서브 도메인이 서브로 이게 패스가 생기죠. 자,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눌러주세요. 일단 새 탭에서 요 주소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웹훅이 잘 이렇게 후킹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테스트가 완료되신 거고 NA는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는 다 됐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또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NA는 거의 하루가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가 자주 있죠. 이 업데이트가 자동 반영되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동으로 하셔도 되는데 특정 이제 버전으로 고정해서 쓰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때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계속 최신 버전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셔 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VS 코드로 또 들어가셔 가지고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update nan sh, 예, 이번엔 확장자가 sh라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실행 파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자, 미리 작성해둔 업데이트 로직이고요. 자, 얘를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다시 이 터미널에서, 터미널 지금 로그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로그를 나와서 컨트롤 C 누르면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정리해 주고요. 얘를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chmod 하시고 A+X 눌러주시고 update
-nansh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얘가 실행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점/ 하고 update nan.sh 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최신 이미지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최신 이미지가 없고 현재 그냥 최신 버전이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최신 버전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바로 다운로드를 하고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도커 컨테이너를 재시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수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과정은 이거를 매일 하루 자정에 한 번씩 작동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하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스케줄링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매뉴얼로 가서 크론템 -2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어를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편집기를 무엇으로 할 건지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저희는 빔 편집기를 써볼게요. 2번을 눌러서 엔터 해주시면 아까 저희가 빔 편집기를 한번 썼어요. 그래서 조금은 연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문자 5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만들어 주세요. 편집 모드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줄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복사하셔도 돼요. 여기 복사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 넣어 주시고 ESC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이 경로는 저한테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경로의 유저네임이 저랑 다를 거예요. 유저네임 다른 부분만 수정해서, 자, 수정하실 때는 I를 눌러주시면 인서트 모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유저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단테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ESC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나가시면 돼요. 나가시고 Shift 세미콜론, Shift 콜론을 누르시면 여기에 커서가 생깁니다. 여기서 저장, 그 다음에 나가기, Write, Quit, WQ를 누르시고 엔터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게 돼서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는 0은 분을 뜻하고 그 다음은 C를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스테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일, 매월, 매요일 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숫자와 아스테릭으로 되어 있는 이 스케줄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한 칸 띄고 저희가 실행하고자 하는 스크립트의 파일 경로를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면서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을 좀 더 강화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지금 1차 보안과 2차 보안을 했어요. 방화벽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SSH 키도 키 기반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또 다른 공격에 대비해서 fail to ban이라는 유틸리티를 설치하시면 리눅스 서버에서 무차별 대입 공격 같은 공격도 방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 운영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안전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코드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한 줄 한 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복사하셔가지고, 자,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붙여 넣겠습니다. 그럼 설치를 하게 되고요. 네, 엔터 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됐고요. 자, 설치됐고, 그 다음 명령어, 이제 fail to ban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활성화하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다 복사하실게요.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활성화가 이제 됐을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 명령어 또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정이, 디테일한 설정을 좀 수정해 주면 더 좋아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파일 경로에 있는 이 설정 파일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파일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커스텀 설정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 복사 명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세요. 자, 복사하시고 나서 이 파일을 열어 볼게요. 이 파일을 열 건데,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Alt 누르시고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네, 파일을 열고 이 내용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수정할 건데 제가 여기에다가 샘플 내용을 가져왔어요. 현재 이 로컬에서 슬래시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127로 시작하는 이 사설망에 있는 모든 IP 주소를 다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차단 시간, 만약에 여러가지 디도스 공격 같이 무차별 대입 공격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얼만큼 차단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몇 분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시도를 했는데 5번 이상 실패하면 그것을 공격으로 간주하고 차단을 실행할 것인지, 몇 번 횟수로 이걸 실패 허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 작업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제가 세세히 설명드리면 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설정하실 수 있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수정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퍼미션 디나이드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VS 코드는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고요. 요건 이제 닫겠습니다. 자, 여기에 빈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 빈 편집키로 이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보안 설정을 추가로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